가족 돌봄에 필수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오늘은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받고 실제로 어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가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등급 판정 과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또는 치매,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더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로 어르신 댁으로 찾아갑니다. 3.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가 열립니다. 그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일부터 등급 결정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결정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문 요양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낮 동안 센터에서 돌봄과 함께 식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는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반 이용자는 15%이며 소득과 의료보험 납입 구간에 따라 9% 또는 6% 경감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시설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양원이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소규모 가정형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합니다. 일반 어르신의 경우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은 15%이고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2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복지용구 급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몸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품목으로는 이동변기 5년 동안 1개, 목욕의자 5년 동안 1개, 성인용 보행기 5년 동안 2개, 지팡이 2년 동안 1개, 안전손잡이 연 10개, 미끄럼 방지 매트 연 5개 등이 있습니다. 대여 품목으로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10년, 수동 휠체어 5년, 욕창 예방 매트리스 3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급여입니다.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어르신의 법정 가족이 대상입니다. 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섬이나 벽지 등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가족만 돌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대도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약 23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방문 요양 등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 요양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고 거동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진단 직후부터 대소변 실수가 이어지면서 3개월 동안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동생이 가끔 도와주었지만 치매라는 현실 앞에서는 제 감정을 다잡기 힘들었고 매일이 눈물과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장기 요양 등급 제도를 알게 되었고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다는 것에 조금 불편해하셨습니다. 내가 멀쩡한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냐라며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4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3년 당시 엄마는 4등급을 받으셨고 9% 경감 대상자였기에 본인 부담금은 약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복지용구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기존 보행기보다 더 편하고 안전한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했으며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집안 곳곳에 안전 손잡이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직장 생활과 엄마의 돌봄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만으로는 하루 종일 돌봄이 어려웠고 그래서 고민 끝에 직장을 다니며 안심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간보호센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본인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동네, 평소 다니던 병원 근처의 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하루는 제가 함께 동행하여 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적응이 끝난 후 이제 센터에 다녀도 되겠다고 마음을 잡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직장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단순히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인지훈련으로 글쓰기, 그림 그리기, 기억력 게임 등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신체 활동은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균형 운동으로 근력과 관절을 유지합니다. 사회적 활동으로 노래, 이야기 나누기, 그룹 활동으로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청결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주간보호센터에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치매 증상을 늦추고 신체와 인지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휴식으로 가족이 재충전할 수 있어 돌봄 부담을 줄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한 달 비용은 2025년 당시 9% 경감 대상자로 약 25만 원 정도로 식대와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이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센터 이용 시간과 송영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엄마는 활력을 얻고 저는 숨 쉴 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봄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순간 혼자서 돌봄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는 선택은 부모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오래,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망설임 끝에 이 선택을 했고 그 선택 덕분에 엄마의 하루는 조금 덜 힘들어졌고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지원 하나가 가족의 삶을 지켜주고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의 막막한 밤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막내 고모 한 줄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